안녕하십니까, 척추박사 닥터왕입니다. 얼마 전에 CCTV로 제가 한번 재미를 봤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대요. 군인이나 보안업체나 되게 비밀을 다루는 업체는 CCTV 달아놨다고? 그 사람 달아야죠. 다는 게 맞죠. 왜냐하면 비밀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누구나 그거는 CCTV를 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밀을 다루는 공적인 집단인가요? 우리가 그 공공의 이익이나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 사업자거든요. 누가 의료를 공익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그러면은 국가가 다 의사를 고용하고 MRI, CT 돈 다 내야죠. 다 내고 자기들이 설치하고 병원도 다 만들고 의사는 공무원으로 하게끔 해야 그게 공공재지. 이거 병원 내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국가가 이런 때는 돈 한 푼 안 되는데 왜 이게 공공재예요? 내 병원이지. 이런 사적인 의료기관에는요, 공익이 개입이 되는 게 아니고 사익과 계약에 의한 관점이라고 보셔야지 왜 나한테 공익을 강요하냐고요. 내가 왜 감시를 받아야 되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과잉진료거든요. 과잉진료 정의가 뭡니까? 누가 과잉진료를 정의하고 누가 판단합니까? 환자가 판단합니까? 아니면 의사가 판단합니까? 환자가 과잉진료라면 과잉진료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한번 그 댓글 연락 달아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배가 아파서 왔어요. 너무 아프대. 그래서 의사가 이거 어떤 질환 같은데 CT나 MRI 찍어보시죠. 근데 환자가 뭔 개소리야, 나는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네가 과잉진료했어 하고 집에 가다가 환자가 죽었어요. 대동맥박리나 아니면 며칠 있다가 맹장염이나 이런 걸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의사가 그때 과잉진료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죽으면 또 소송 걸 거잖아요. 의사가 제때 진료 못했다고. 그런 게 너무 판결이 많으니까 의사들이 검사를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잉진료입니까? 두 번째, 오늘도 똑같은 환자 왔거든요. 그러니 전인 환자가 왔어요. 3개월 동안 아팠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디 신경이 눌려서 그런 것 같은데 목부터 손목까지 다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시면 당뇨 검사도 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제가 이야기는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환자가 딱 들어볼 때 의사가 과잉진료하네? 그럼 과잉진료입니까? 3개월 동안 아팠다면서요. 그럼 정확한 진료를 해야죠. 그게 싫으면 그냥 참든지 병원에 왜 옵니까? 기사에 보니까 과잉진료한 병원이 논란이 있다. 내가 요새 딱 기사에서 논란 딱 나오면 다 바로 버려요, 그 기사는. 기자가 논란이라고 올리면은 그게 무슨 확정이 된 겁니까? 옛날에 괴벨스가 그랬어요. 거짓을 한번 이야기하고 나서 그걸 증명해서 반박할 수 있으려면 수많은 근거를 대도 반박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논란이라고 하면 딱 터뜨리고 기자가 한번 딱 던지면 그 병원은 과잉진료한 병원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뭐 대충 보면 선량한 의사가 되는 거고 꼼꼼하게 진료하면 과잉진료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논란을 만드는 이슈메이커가 과잉진료라면 의사가 과잉진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판사가 결론도 안 내리고 어떤 결론이 난 게 없는데? 그리고 동의서 다 받거든요. 우리가 어떤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비급여는 무조건 동의서 받아요. 동의서 안 받으면요 벌금이에요, 이 사람들아. 벌금 여러 개 맞으면 의사 면허는 날라가요. 우리 병원에 수많은 동의서가 있어요. 계속 받아야 돼. 한 2년 전인가 제가 제 진료실에서요, 이거는 디스크에 의한 발통증일 수도 있고요, 통풍에 의한 발통증일 수도 있으니까 둘 다 검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보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우리 직원이 MRI 찍을 때 동의서 안 받아가지고 저 벌금 500만 원 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진료도 보고 동의서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까? 그리고 똑같죠. CPR 하면서 차트 쓴 거랑 CPR 하면서 차트 안 썼다고 벌금 매기는 판사님들 똑같잖아요. 이 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요,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과잉진료가 뭔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가 하나 있고 철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가 있고 철수가 여기를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철수가 나무 한 바퀴를 도는데 여기가 뛰면서 철수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돌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철수의 주위를 여기가 돌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주위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주위라는 단어의 정의. 내가 철수가 여기랑 마주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는 철수의 뒤를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철수가 똑같이 같은 속도로 돌았으니까 이렇게 같이 돌겠죠. 만약에 주위라는 말의 정의에서 뒤를 봤다는 게 주위를 돌았다는 정의라면 여기는 철수의 주위를 돈 게 아닙니다. 맞죠? 근데 철수가 있는 축을 두고 한 바퀴를 돌았다면 그건 주위를 돈 게 맞습니다. 그러면 주위라는 말에 대해서 같은 정의나 합의나 협의나 되지 않았다면 열나 싸움이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바구를 하려면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아야 돼. 그 사회적 정의입니다. 디파인을 정해놓지 않으면 서로 다 지소리를 하면서 CCTV도 지소리하고 계엄령도 지소리하고 과잉진료도 지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언놈의 소리가 맞는지를 정의를 정해놓고 봐야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정상적인 의사생활 진료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면 과잉진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과잉진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영상을 다 찍고 또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과잉진료를 만약에 환자가 판단한다면요 수많은 범법자가 양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는 비전문가잖아요. 기분 나쁘고 수틀리면 과잉진료 신고하거든요. 보건소에 신고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해요. 저도 과잉진료로 신고 많이 당해봤어요. 왜? 허리 보러 왔는데 왜 무릎 찍니? 의사가 볼 때 무릎 관절염인 것 같으니까 동의 구하고 찍거든요. 차트에 적어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해요. 저는 허리 볼 때 무릎도 같이 보는 경우 있습니다. 무릎 안 좋아보시면 같이 찍으시죠. 환자가 자기는 허리만 보러 왔는데 무릎이 찍기 싫다. 안 찍어요. 왜? 과잉진료 신고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동의를 하시면 찍어요. 근데 그 사람도 나가서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럼 과잉진료 신고해. 그러면 연관통이란 거는 누가 판단합니까? 연관통은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통증이에요. 그럼 무릎이 아픈 사람이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허리가 아픈 사람이 무릎이 아플 수도 있고요. 왜 비전문가인 환자들이 과잉진료로 신고하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냐고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 의심하던 질환을 제가 검사 안 했어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소송 걸면 저 지거든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신고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훌륭하시면 그 신고할 여력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보세요. 북한에요, 5호 담당제라고 있어요. 서로 신고하는, 서로 감시하고.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고. 그 정력으로 자기 인생을 돌보세요. 제발 좀. 감사합니다.